인생의 황혼역에 서서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내어주며 살았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나무를 키우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뿌리를 말려가며 거름이 되었던 세월들이지요. 하지만 그 나무가 무성해진 어느 날 문득 그 그늘 아래서 우리가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절제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타인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투영이다. 자식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억울함이 목 끝까지 차오를 때가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억울함을 분노로 터뜨리는 대신 부모로서의 위엄과 품격을 지키면서도 자식의 태도를 뿌리째 바꾸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은평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70살 한정희 여사의 집, 거실에는 오후의 나른한 가을 햇살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난 뒤 이 넓은 집에서 한정희 씨의 말동무가 되어주는 건 베란다에 조르르 놓인 화분들과 가끔씩 혼잣말처럼 켜두는 낡은 라디오뿐입니다. 한정희 씨는 며칠 전부터 달력을 보며 빨간 동그라미를 쳐두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가 오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에게 용돈 한 번 달란 소리 안 하고 몸이 고단해도 같이 살자는 말 한마디 꺼내지 않는 그녀에게 주말 한 끼 식사는 일주일 삶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땔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5살 손주 지호가 좋아하는 닭볶음탕을 메뉴로 정했습니다. 한정희 씨는 시장에 3번이나 나갔습니다. 처음엔 닭이 싱싱하지 않아 그냥 돌아왔고 2번째는 감자가 너무 커서 그냥 왔습니다. 3번째 나간 날에야 비로소 손주 입에 쏙 들어갈 만한 조그마한 알감자들과 육질이 연한 영개 2마리를 골라 담았습니다. 우리 지호는 매운 걸 못 먹으니까. 주방에 서서 한정희 씨는 돋보기를 쓰고 고춧가루 알갱이를 일일이 골라냈습니다. 혹여나 아이가 맵다고 울까봐 고추장 1스푼에 달콤한 매실청을 듬뿍 넣어 정성껏 졸였습니다. 자식들 온다는 소리에 무릎 아픈 줄도 모르고 반나절을 꼬박 서서 나물을 무치고 멸치똥을 떼어내며 밑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초인종이 울리고 자식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시끌벅적해집니다. 한정희 씨는 버선발로 나가 손주를 껴안으며 세상을 다 얻은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식탁 앞에 앉자마자 아주 사소한 순간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빨간색이에요. 매워요? 지호가 닭고기를 보며 코를 킁킁거립니다. 한정희 씨는 인자하게 웃으며 달랬지요. 아니야, 지호야. 할머니가 지호 생각해서 고춧가루를 다 씻어냈어. 하나도 안 맵고 달콤해.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식탁에 앉으며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어머님, 요즘은 닭볶음탕에 고춧가루 아예 안 넣는 게 대세예요. 간장 베이스로 단짠하게 만드는 게 트렌드인데 요즘 애들은 조금만 빨개도 질색하거든요. 한정희 씨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시장을 3번이나 오가며 고춧가루 하나까지 신경 쓴 할머니의 정성은 트렌드에 뒤처진 노고가 되어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옆에 둔 시원한 생수만 들이켰습니다. 뒤이어 아들이 닭다리 하나를 뜯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엄마, 이거 좀 짜지 않아요? 저희 요즘 집에서 저염식으로만 먹거든요. 지호 건강도 그렇고 엄마도 나이 드실수록 간을 싱겁게 하셔야 혈압에 좋아요. 다음부턴 그냥 밖에서 사 먹을까요? 아들의 말은 조언을 가장한 타박이었습니다.
한정희 씨는 싱겁게 해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엔 맛있다며 두 그릇을 비우던 아들이었는데 어느새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구식이고 건강에 해로운 것처럼 취급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내가 입맛이 좀 둔해졌나 보네. 다음엔 더 싱겁게 해보마. 한정희 씨는 애써 웃으며 밥을 입에 넣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은 가시처럼 까칠했습니다. 며느리는 반찬에는 손도 대지 않고 샐러드만 뒤적였고 아들은 텔레비전 채널만 돌려댔습니다. 진짜 상처는 식사가 끝난 후에 찾아왔습니다. 설거지를 하러 일어난 한정희 씨의 등 뒤로 소파에 앉은 아들 부부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우리 거실 TV 바꿀 때 됐잖아. 화질도 너무 안 좋고 스마트 기능도 안 돼서 지호가 유튜브 볼 때마다 끊기네. 그러자 며느리가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85인치로 새로 사고 우리 TV는 어머님 드리자. 어머님 TV는 작아서 눈 침침하실 텐데 우리가 쓰던 거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한정희 씨는 주방 싱크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자식들은 선심을 쓰듯 말하고 있었지만 한정희 씨에게 그 말은 마치 우리는 새 제품을 쓸 테니 낡고 오래된 당신은 우리가 쓰다 버린 것이나 쓰라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자신을 앞에 두고도 마치 옆에 없는 사람처럼 혹은 쓸모를 다한 가구처럼 취급하는 자식들의 대화에 한정희 씨는 고무장갑 속으로 파고드는 찬물보다 더 시린 마음을 느껴야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손주 지호의 짜증 섞인 목소리까지 들려옵니다. 엄마, 할머니 집 와이파이 왜 이렇게 느려? 동영상이 자꾸 멈춘단 말이야. 며느리의 한숨소리가 뒤따릅니다. 어머님, 인터넷 회선 좀 바꾸셔야겠어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느린 인터넷을 누가 써요. 한정희 씨는 설거지통에 담긴 그릇들을 묵묵히 닦으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도 아껴 쓰던 가전제품도 그녀의 생활 공간 전체가 자식들의 눈에는 불편하고 치워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처럼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해가 뉘엿뉘엿 지자 아들은 서둘러 겉옷을 챙깁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갈게요. 내일 지호 학원도 가야 하고. 바쁘네요. 며느리는 어머님, 잘 먹고 가요라는 형식적인 인사와 함께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도어락이 띠리릭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한정희 씨는 치우지 못한 식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의 손도 대지 않아 식어버린 닭볶음탕과 가지런히 남은 반찬들이 그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냥 얼굴 보고 밥 한 끼 먹고 싶었을 뿐인데 자식들이 다녀가면 마음이 꽉 차야 하는데 오히려 더 뻥 뚫린 듯한 공허함. 한정희 씨는 텅 빈 거실에서 한참 동안 어둠이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지요? 우리는 자식에게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 때 보통 2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째는 서운함의 폭발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소리를 지르며 과거의 희생을 보상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배경일 뿐 훈장이 아닙니다. 소리를 지를수록 부모의 권위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자식은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아버립니다. 둘째는 끝없는 인내입니다. 갈등이 싫어서 혹은 자식을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무례함을 참아냅니다. 하지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인내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능력이다. 계속 참기만 하면 자식들은 부모를 무엇을 해도 괜찮은 존재,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어놓은 경계선이 없으니 자식들이 신발을 신은 채 우리의 마음방을 짓밟고
다니는 것이지요. 자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일주일 동안 한정희 씨는 마치 앓는 사람처럼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청소를 해도 손에 잡히지 않고 텔레비전을 틀어도 화면 속 사람들이 왜 웃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묵직한 돌덩이가 얹힌 듯 숨이 가빠오던 어느 날 오후 한정희 씨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단지 뒤편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맥없이 떨어지는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누군가 옆자리로 슥 다가왔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3살 위 김순희 여사였습니다. 아이고, 정희 씨. 여기서 은행잎이랑 씨름하고 있었어? 얼굴이 왜 이렇게 푸석해? 밥은 챙겨 먹고 다니는 거야? 김 여사는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에서 신문지에 쌓인 따뜻한 호떡 하나를 꺼내 한정희 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봐. 설탕물이 줄줄 흘러. 뜨거울 때 한 입 베어 물어봐. 속 시끄러울 땐 단 게 최고야. 기름 냄새 섞인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스치자 억누르고 있던 한정희 씨의 감정이 툭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설탕물에 젖은 호떡을 손에 쥔 채 한정희 씨는 아이처럼 어깨를 들먹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희 씨, 나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식들이 왔다 가면 마음이 든든해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요. 내가 만든 음식은 짜다 그러고 내가 쓰는 물건은 다 버려야 할 쓰레기 취급을 하니 내 존재 자체가 그 애들한테는 짐이고 불편함인가 봐요. 한정희 씨는 젖은 목소리로 지난 주말 식탁에서 있었던 일들을 쏟아냈습니다. 닭볶음탕 이야기부터 중고 TV 취급을 받은 서러움까지 누구에게도 차마 꺼내지 못했던 속마음을 뱉어냈지요. 가만히 이야기를 듣던 김 여사가 자기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한정희 씨의 눈가를 닦아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 씨, 그 마음 내가 왜 모르겠어. 나도 딱 작년 이맘때 그랬거든. 우리 큰놈 알지? 대기업 다닌다고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는 놈. 그놈이 명절에 내려와서는 집안 구석구석을 훑으며 검사관 노릇을 하더라고. 엄마, 화장실 타일 사이에 곰팡이 핀 거 안 보여요? 이 집은 노인네 냄새가 나서 못 있겠어. 그냥 다 뜯어 고치든가. 팔고 실버타운 들어가세요. 그러는 거야. 김 여사는 쓴웃음을 지으며 호떡 한 입을 베어 물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더라고. 내가 이 집에서 지들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낼 때까지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일했는데 이제 와서 냄새나는 노인네 취급을 하니 기가 막히지. 예전 같으면 나도 야 이놈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고 소리를 질렀을 거야. 근데 그러면 뭐해? 애들은 또 시작이네 하면서 귀 닫고 나가버리겠지. 한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참으셨어요? 김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그때 처음으로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그놈 눈을 쳐다봤어. 화내지 않고 울지도 않고 아주 차분하게 딱 한마디만 했지. 김 여사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게 단호해졌습니다. 아들아, 지금 내가 엄마한테 하는 말들이 참 무례하다는 거 너도 알고 있니? 한정희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례하다는 단어가 주는 묵직한 힘 때문이었죠. 그랬더니 그 똑똑한 아들놈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마치 뒤통수라도 한 대 맞은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더라고. 내가 말을 이어갔지. 엄마가 나이 들어서 내 눈엔 부족해 보일 순 있어. 하지만 이 집은 내 인생이 담긴 곳이고 너는 내 손님으로 온 거야. 엄마의 공간과 노력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건 예의가 아니란다. 김 여사는
한정희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정희 씨, 우리가 자식들한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고 말하는 건 구걸이야. 하지만 내가 지금 무례하다라고 말하는 건 교육이고 선포야. 여기까지는 들어와도 되지만 이 선은 넘지 말라는 경계선을 우리가 직접 그어줘야 해. 그래야 그놈들도 우리가 그냥 엄마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라는 걸 깨닫는 법이거든. 노을이 지는 공원 벤치 위로 두 노년의 여인 사이에는 따뜻하면서도 서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한정희 씨는 손에 든 호떡이 다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김 여사의 말을 가슴속 깊이 새겼습니다. 무례하다는 그 한마디가 어쩌면 잃어버린 자신의 자존감을 찾아줄 마지막 열쇠라는 사실을 직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김 여사가 한정희 씨에게 건넨 이 비법 참 단순해 보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의 버릇을 고치겠다고 옛날 일까지 다 끌어와서 장황하게 잔소리하는 건 오히려 불난데에 기름을 붓는 꼴밖에 안 됩니다. 자식을 변화시키는 건 부모의 큰 소리가 아니라 바로 품격 있는 단호함이거든요. 이 짧은 한마디 속에는 우리 자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세 가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분하게 팩트만 말하기입니다. 보통 우리는 서운하면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하며 감정부터 앞서잖아요. 그런데 감정을 쏙 빼고 내 행동이 지금 무례하다라고 딱 짚어주면 자식은 방어막을 치려다가도 움찔하게 됩니다. 비난이 아니라 사실을 마주하게 되니까요. 두 번째는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너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순간 공은 자식에게 넘어갑니다. 부모가 답을 내리는 게 아니라 자식 스스로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얼마나 못됐었는지 머릿속으로 되짚어보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성찰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침묵의 힘입니다. 말을 마친 뒤에는 절대 입을 더 열지 마세요. 로마의 현인 세네카는 침묵은 화를 다스리는 가장 강한 약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멈추고 가만히 쳐다볼 때 그 정적은 100마디 고함보다 더 무겁게 자식의 양심을 두드리기 마련입니다. 부모가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고 딱 선을 그을 때 자식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우리 엄마가 그냥 참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선을 넘었구나 하고 말이죠. 자,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한정희 씨처럼 용기를 내서 연습을 좀 해볼까요? 사실 평생 참기만 하던 분들이 갑자기 입을 떼려니 가슴이 떨리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연습이 필요해요. 첫째, 무조건 짧게 하세요. 너는 누굴 닮아 옛날부터 그러니? 라든가 옆집 철순애는 효도 관광도 보내준다는데 같은 말은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꼭 참으셔야 합니다. 말이 길어지면 품격은 사라지고 지겨운 잔소리만 남습니다. 문장은 딱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감정의 온도를 확 낮춰보세요. 부들부들 떨면서 소리 지르면 그건 공격이 되지만 차분하고 나직하게 말하면 그건 가르침이 됩니다. 자식이 무례하게 굴 때 일단 깊은 숨을 크게 3번만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셋째, 상황별로 이 문장들을 아예 통째로 외워버리세요. 만약 자식이 정성껏 차린 음식을 두고 투덜거린다면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얘야, 엄마가 널 위해 준비한 이 정성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엄마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구나. 자식이 은근히 무시하는 말투를 쓴다면 눈을 똑바로 보고 말씀하세요. 방금 내 말투는 엄마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참 서운하구나. 그런 말투는 조심해줬으면 좋겠다.
나이 들었다고 내 생활 방식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 든다면 단호하게 선을 그으세요. 너랑 내 방식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 하지만 내 삶의 방식이 틀린 건 아니란다. 엄마의 공간을 조금 더 존중해 주겠니?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한번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자꾸 뱉어내다 보면 내 마음속에도 단단한 방어벽이 생깁니다. 자식이 넘지 못할 품격 있는 경계선 말이죠. 김 여사와 헤어져 돌아온 날 밤, 한정희 씨는 달력 뒷장을 찢어 매직으로 꾹꾹 눌렀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무례하다는 거 알고 있니? 엄마 집이 불편하다는 말은 참 서운하구나. 이 짧은 문장들을 냉장고 문에 화장실 거울 옆에 붙여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나서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물부터 차올랐습니다. 내가 자식한테 이런 말까지 해야 하나 싶은 마음도 들었지요. 하지만 연습을 거듭할수록 떨리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고 슬펐던 눈빛은 단단해졌습니다. 드디어 2주 뒤 다시 아들 가족이 현관문을 들어섰습니다. 한정희 씨의 가슴은 방망이질 쳤지만 이번엔 부엌 바닥만 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자식들의 눈을 맞추며 맞이했지요. 사건은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실 때 터졌습니다. 손주가 태블릿 PC를 만지다 할머니 또 끊겨. 짜증나. 라고 소리쳤고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한숨을 섞어 내뱉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느린 인터넷 쓰는 집은 어머님 댁뿐일 거예요. 지호가 오기 싫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냥 저희가 부르는 업체로 당장 바꾸세요. 그게 서로 편하잖아요. 예전 같으면 그래, 미안하다. 내가 잘 몰라서 업체 번호 좀 알려다오라며 저자세를 취했을 한정희 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정희 씨는 들고 있던 찻잔을 탁자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챙하는 맑은 소리가 거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한정희 씨는 며느리의 눈을 가만히 그러나 피하지 않고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연습했던 그 목소리로 낮고 차분하게 입을 뗐습니다. 얘야, 엄마 집이 인터넷이 느려 불편하다는 말은 참 서운하구나. 너희가 온다기에 며칠 전부터 집 안팎을 닦고 너희 좋아하는 것들로 냉장고를 채우며 기다린 내 마음이 있단다. 그런데 내 말투는 마치 이 집과 내가 치워버려야 할 애물단지처럼 느껴지게 하는구나. 순간 거실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렸고 휴대폰만 보던 아들도 고개를 들어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한정희 씨는 화를 내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할 말을 마친 뒤 다시 찻잔을 들어 조용히 차를 머금었습니다. 김 여사가 말한 침묵의 무게를 자식들에게 건넨 것입니다. 어머님, 저는 그냥 어머님 편하시라고. 며느리가 말끝을 흐렸지만 한정희 씨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들어주거나 상황을 무마하려 애쓰지 않은 것이죠. 그날 저녁 자식들은 평소보다 일찍 그리고 어딘가 조심스러운 태도로 집을 떠났습니다. 밤 10시쯤 되었을까요? 침대에 누운 한정희 씨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아까 낮에 엄마 표정을 보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 처음 봤거든요. 집에 오는 길에 아내랑 한참 얘기했어요. 우리가 엄마를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함부로 대했던 것 같아요. 엄마의 시간도 엄마의 공간도 다 엄마의 인생인데 저희가 참 무례했죠. 죄송해요, 엄마. 다음 주엔 제가 인터넷 업체 알아봐서 같이 바꾸러 갈게요.
엄마 불편하지 않게 제가 다 확인할게요. 전화를 끊고 난 한정희 씨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자식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왔던 한정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비로소 되찾은 것 같은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자식의 기분이 아니라 바로 부모인 나의 품격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하며 경계선을 그을 때 자식들은 비로소 부모를 희생하는 존재가 아닌 사랑하고 존경해야 할 한 인간으로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거울 속의 나에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참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는 당당하게 말해도 괜찮다.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어쩌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은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우리를 대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무례함에 대해 단호히 선을 그을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의 진정한 품격을 발견합니다. 희생은 부모의 숙명일지 모르나 무시는 부모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방에 튼튼한 경계선을 세우세요.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명언 스냅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서운함 대신 당당함으로, 눈물 대신 미소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